쿠팡은 경찰에 신고도 하기 전에 유출자인 전직 직원을 접촉해 노트북을 받아왔습니다. 증거 오염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꺼내든 카드가 정부 지시였습니다. 정부가 만나라고 했다며 수사기관 협조 없이 유출자를 따로 만난 사실을 정부에 협조한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법적인 수사 과정에서도 이제 증거나 증인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제 1차적으로 수사기관이 접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 하면 공무집행 방해나 증거인멸에 관한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범정부 TF는 이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표해 혼란을 끼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쿠팡은 또 유출자가 실제 저장한 고객 정보는 3,000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3,300만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했지만 실제 가로챈 건 10,000분의 1 수준이라며 유출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인 겁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액 줄이기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자체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다 보니 실제 외부 유출 건수를 대폭 축소해 이 불안감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차 피해 문제는 저장이 됐냐 안 됐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관리 상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보 주체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다음 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쿠팡은 조만간 고객 보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최대한 피하고 손해배상은 최소화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집단 소송에 참가한 피해 고객은 약 50만 명으로 알려졌고 9개 소비자 단체는 1,000만 명을 모아 1인당 30만 원을 청구하는 대규모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쿠팡 인천물류센터의 안전사고 대응 가이드. 의식이 없는 위급 상황일 때만 119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고는 관리자 차량으로 지정 병원까지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도착 후 주차 위치부터 원무과와 응급실 동선까지 문건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선 또 다른 미션이 주어집니다. 현장 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함께 진료실로 이동해 사고 경위 전달. 사고와 관련한 첫 공식 기록을 회사의 셀프 설명으로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차단하고 포섭하는 하나의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 철저하게 쿠팡 이해관계 중심으로 이 부분들을 끌고 가는 거다. 산재 신청을 할지 말지 노동자가 결정하는 과정에도 직접 관여합니다. 문건에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산재로 할지 실비로 할지를 관리자가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의 병원비 지원은 중단되고 비용은 산재 승인 이후에만 환급됩니다. 불승인되면 환급은 없습니다. 반면 산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병원비는 10일 이내 회사가 직접 실비로 환급해줍니다. 3년 뒤 작성된 또 다른 대외비 문서에도 산재를 신청하면 병원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선택은 자율에 맡겼지만 당장 병원비가 급한 노동자에게 선택 방향은 뚜렷합니다. 거진 한 100만 원 넘게 나왔죠. 4, 5일씩에 한번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MRI 찍고 뭐 입원하고 산재 처리를 해라 해서 했는데 못 해주겠다. 그리고 나한테 불이익도 없다. 이랬는데 불이익을 주고 있잖아요. 쿠팡 측은 산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해 초기 치료비를 일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참사를 셀프 조사로 마무리하려는 쿠팡. 산업재해 대응에서도 쿠팡의 셀프 지침은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